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네, 질문의 느낌이 드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물 건너온 택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물 건너온 택배님은 현직 택배 기사입니다. 예. 아마 택배 일 하시면서 느끼거나 이제 겪은 것을 이제 글로 적으신 것 같아요. 그 감안하시고 이 글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희는 개인 사업자이고 하는 만큼 버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일의 강도가 높다 보니까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경우는 도움을 요청할 때 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거나 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줍니다. 거의 택배를 하기 전에 자영업이나 사업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정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점에 들어온 김에 본인이 집파한 물품을 같이 간선차에 상차하자고 하던가 배송을 다 한 김에 자기 좀 도와주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거의 택배를 하기 전에 공무원이나 회사에 다녔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첫 번째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맞는 건데 두 번째 방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남아있는 일이 많아서 아니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거절을 하면 와, 형 버리고 가는구나? 너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택배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당연히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도와야지. 그게 예의지라고 합니다. 제가 4년째 택배 일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했는데 이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젠 짜증나고 월급 받는 직업이라는 편견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형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택배 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좋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내 일은 아니지만 직장 상사의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생기고 거절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절대로 회사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고 평생 택배만 할 거라고 답한 적이 있네요. 저는 알바도 길어봐야 3달 정도만 하고 그만두고 회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직장에서 이런 경우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이분들 좀 선 넘으시는 것 같네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약간 도와주더라도 약간 도와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없어요. 생색내면서 도와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뭐 무거운 거 들어주거나 뭐 일하다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거 있어도 뭐 자기가 일을 못했는데 그걸 도와달라.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각자 할 일이 다르기도 하고 자기가 한 일은 어떻게든 자기가 끝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들 좀 야같네요. 물론 물건원 대표님도 저한테 사연 보낸 이유가 저분들이 하는 행동이 절대 내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고 저분들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한테 사연을 보낸 것 같은데 물건내용 대표님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억울한 것도 맞고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물건원 대표님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택배는 개인 사업자고 자기가 맡은 할당량이 있어요. 자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넣은 택배는 그런 거잖아. 내 택배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내 택배까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자기들도 뭐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정 도와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 돈 주면 하겠다. 이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봐. 택배는 회사가 아니죠. 택배 자체는 회사인데 택배 기사는 회사가 아니죠. 회사원이 아니죠. 택배 이제 물류 회사에 소속된 집 기사 겸 개인 사업자죠. 맞죠? 회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위아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업자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 네, 개인 사업자가 뭡니까? 개인이 맡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분장이 다를 뿐, 내가 내 사비로 차 사가지고, 내가 물건 받아가지고, 내가 물건 쳐내고, 한 만큼 돈 받고, 종합 소득세까지 내고, 나한테 들어간 비용 내가 처리하고, 활동의 범주만 다를 뿐, 장사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하고. 맞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택배하는 사람이나 한 만큼 받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개인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문화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일 도와주면 돈 받아야 됩니다. 돈이나 다른 보상이 가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택배 도와주는 게 쉽습니까? 안 그래요? 도와주는 거는 뭐 쉽습니까? 어렵죠, 이게. 거기다 더 짜증나지. 왜냐하면 나는 일 끝나고 이제 좀, 원래 힘든 일 다 쳐내고 이제 끝나면 긴장 풀리고 하면서 몸이 노곤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뭐, 낮에 쇠가 빠지게 하고 이제 마저 물건 내 거 딱 쳐내고, 그 탑차에 물량 딱 쳐내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택배기사도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내가 물건을 다 쳐내가지고 텅 빈 그 탑차 봤을 때가 기분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아마 물건 온 택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 내 물량 다 끝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집에 가서 좀 샤워도 하고, 마사지 좀 하고, 부모님 방송도 보고 좀 하루 마무리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너 퇴근 안 했지? 예? 너 끝났지? 예, 그런데요? 아, 잘 됐다. 그 형인데, 와가지고 좀 잠깐 나 좀 도와줘라. 예? 저 끝났는데요? 아, 그러니까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희아가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와가지고 좀 도와줘. 이런 전화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니, 도와주라도, 차라리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면, 그, 네가 물량 했는 거, 개수 적어주면 내가 그거 돈으로 해가지고 줄게.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업인 사업. 누가 사업을 도와줍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뭐냐 하면, 둘 다 같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내는. 똑같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길가에 여러분 가게 많죠? 한쪽은 고깃집하고 한쪽 미용실이야. 미용실이 끝났다고 고깃집 와가지고 좀 서비스 좀 해달라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길가에 편의점이 두 개 있는데 저 편의점 장사 끝났다고 여기 와가지고 잠깐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물론 업무 분장은 다 되겠지만 딱 이런 식이야. 어? 아니면 저기 고깃집 있는데 저기 고깃집 장사 끝나고 심할 치니까 저기 아직 영업시간 2시간 남았거든. 야, 여기 와가지고 좀 고깃집 불판 좀 갈아주면 안 돼? 어? 야, 희야가 너 생각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태페님이 죄송한데 제 일도 아닌데 제가 왜 도웁니까? 그리고 어?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뭐 저한테 뭐 돈 주는 거 아니면 저는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야, 이 자식 졸라 싸가지 없네. 너 세상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면 또 들어줄 줄 알아야지. 참. 근데 이거는요, 택배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못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네, 첫 번째 케이스 분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네.
이거 왠지 아세요? 아마 택배 있는 거마시가 아마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케이스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 저 두 번째 케이스 분들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마 그러니까 택배님도 아시겠지만 물량을 이게 택배 기사들도 개인차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냥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달리는 사람들. 길치 있고 속도 느리고, 네. 체력 소모 심해가지고 체력 안 돼가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두 번째 케이스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요 아마 물건은 택배 그럴 겁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존칭을 쓸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반말을 쓰고 첫 번째 케이스는 존칭을 쓸 겁니다. 아 택배씨 죄송한데 일 끝나셨습니까? 아 예 끝났는데 아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택배 오늘 좀 물량 많이 받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요. 예, 좀 도와드립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도와주시면 하면 그 아까 도와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꼭 기억해가지고 오늘 날짜 적어놔서 제가 그 사장님 혹시나 뭐 물량 많아가지고 못 쳐낸다 싶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서비스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 사업하시고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거 오면 그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부탁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 넙죽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안 꺼낼 겁니다. 이분들은.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어떻게 왔는데 생각보다 몸은 힘든 거야. 나이도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실력도 안 늘어요. 항상 남아. 항상 늦게까지 남아요. 약간 나머지 수업 받듯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코스 이 섹터도 외우는 거 힘들고, 똑같은 분량 받는데 항상 나만 느려. 나도 집에 가 쉬고 싶은데 아직 많이 남았어. 이거 하다간 또 잠 못 자고 다음날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을 주긴 싫어. 그래서 어디 만만한 사람 없을까 보니까 물 건너한테 얘가 나이가 제일 어리네.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내가 좀 적당히 구슬리고 하면 좀 내가 필요할 때 이용을 해먹을 수 있겠죠. 이런 노린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참 말이 약았어 보면. 이게 있잖아요. 그냥 친한 척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네. 정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이 어린 그 사연자분을 자기 입맛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은 사업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즈니스예요. 사업 자체가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님이나 나나 똑같은 사장님, 똑같은 사장으로 봐요. 사장이니까 당연히 도와주면 뭔가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막내. 이 사람이 훨씬 더 일찍 택배 일을 했어도 막내예요. 네. 나는 상급자, 얘는 하급자 이런 거야.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야. 회사라고 왔는데 내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니까 내가 위고 너는 아래야. 그래서 내가 지시하면 따라야 돼.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회사 가야죠. 택배 일 할 게 아니라 회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택배는 뭡니까? 엄연한 개인 사업자예요. 똑같은 동등한 입장입니다. 나이 많고 적고 이런 걸 위아래 따시면 안 돼. 안 그래요? 그게 싫으면 회사 가야죠. 회사 못 가니까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과사 구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마세요. 물건원 택배님. 인사만 주고 말 섞지 마요.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마요. 그냥. 엮이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저분들을 좀 도와줘. 저분들 도와주고 하면 분명히 저분들은 첫 번째 케이스는 차라리 첫 번째 케이스의 분들을 꽉 잡는 게 좋아요. 네. 두 번째 케이스 분들은 그냥 자기들 스스로 지쳐가지고 발빼게 만드세요, 그냥. 이런 분들은 좀 야갔어. 자기가 어떻게든 숙달되고 해가지고 물량을 쳐내던가 아니면 도와주더라도
공짜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을 하든가 그 도와주고 나서 정당한 보상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회사 생활 또 해봤던 사람이 이것도 몰라? 회사 생활 꼭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런 말 왜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나이가 어디니까 택배 일 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 하는 거 좋다. 그게 아니라 너 빨리 방 빼서 그 자리 내가 들어가자 이겁니다. 말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죠. 야, 너 그 자리 섹터 좋으니까 네 빠지면 내가 거기 들어갈게. 빨리 빠져라 이겁니다. 자기들 또 회사 생활 적응 못해가지고 여기 왔잖아. 팩트 폭력 해드릴까요? 아니, 당신들도 직장 생활 적응 못하거나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굴 나무라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택배 기사보다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택배 기사 월급 많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저분도 뗄 것 다 떼서 거의 500 가까이 되는데 500 넘거든요. 아니, 세후 500 이상 주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월급쟁이 중에. 대기업도 그만큼 안 주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들 생각해봐. 저 두 번째 케이스도 택배 왜 하는 겁니까? 몸이 힘들긴 하지만 택배 하면 돈 많이 받으니까 온 거 아니야. 근데 회사 들어가라. 아니, 본인들도 막내 생활 해봤으니까 돈 얼마 받는지 알 거 아니에요. 분명히 택배 기사 할 때보다 월급이 반으로 줄 거 아니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저걸 존이랍시고 가고 있어, 진짜. 그렇다고 택배 기사님이 우리 사연자분이 뭐 일하는데 불만이 있다가 도저히 때려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참 저걸 존이랍시고 가고 있어, 진짜. 이 문디 같은 인간들 진짜. 이건 내가 좀 혼내고 싶네요. 어?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걱정이나 하지. 자기들 물량도 못 쳐내면서 자기들도 제대로 못 쳐내면서 뭘 그렇게 그걸 조언이랍시고 그게 무슨 조언입니까 그게? 그냥 저 사람들 그냥 있잖아요. 손 털고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저런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 TPG를 하겠다는 거야. 안 그래요? 저런 분들하고 상종하시면 안 돼요. 예, 물건 언택 그냥 상종하지 마시고 첫 번째 케이스 분들은 그래도 서로 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택배 기사 아무래도 뭐 일은 혼자 하지만 물량 받고 할 때는 이제 물류센터 갈 때는 서로 마주치는 게 있다 보니까 택배 기사도 보면 좀 끼리끼리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렇게 첫 번째 케이스 분하고 좀 올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야,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정 좋아하네. 무슨 정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정이죠. 정말 아니 정말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정이 아니죠. 이게 무슨 정이야 이기적 양반아. 자기를 편한 식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거잖아. 정 좋아하네 씨. 차라리 이게 정이죠. 이게 정이라고 하면 아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걸 모른 체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보상해줘야겠다. 이게 정이죠. 이게 정이지. 정 좋아하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정이 지금 나쁘게 인식되고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어떻게 자기가 연장자고 하니까 밑에 어 나이 어는 친구들 구하러 살만 하려고 그러면서 정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득 볼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득 보기에 무슨 정입니까? 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이분들 뭐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냥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요. 참 택배 기사도 보니까 좀 워낙에 이제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참 별의별 그런 여러 가지 부류들이 많네요. 예, 택배님 이거는 택배님이 억울할 만합니다. 예, 충분히 억울할 만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시켰으면 보상을 줘야 택배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택배라는 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은 사업. 여러분 장사를 누가 공짜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까, 여러분? 내 장사 문제 끝났다고 옆에 가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요? 도와주더라도 뭔가 보상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구 도와주겠다는 거야. 저런 마인드로 하면 어딜 가든 적응 못합니다. 어디 가든 환영 못해요. 저런 마인드면. 정 좋아하네 씨. 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혹시나 그 두 번째 케이스분이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나이 먹고 정이라는 거는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는 게 정의입니다. 은혜를 함부로 이용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마음대로 쓰는 게 정의 아니라 그건 가스라이팅이고, 나이 먹거나 성인끼리 정의라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베풀어야 되고, 내가 베풀어줬으면 보상을 요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정의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무튼 택배기사님, 사연자분, 앞으로 이런 분들하고 엮이지 마시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시고 첫 번째 케이스 분하고 또 좋은 관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